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오말선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말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자의 울먹인 얼굴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자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병준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말선은 미자의 말을 들은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미자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담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병준 씨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요. 말선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쩌자는 거야? 병준이가 이혼하자고 했니? 미자는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저녁 6시, 정미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온 일상이었죠.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을 손질하며 미자는 문득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와 있을 남편 김병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 회식인가 보네. 미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요즘 들어 병준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약속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했는데 최근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일들이 떠올랐죠. 첫 번째는 병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결혼 후 휴대폰에 비밀번호 같은 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휴대폰에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만 미자는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병준의 변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샤워를 먼저 하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몸 냄새 신경 쓰인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미자 자신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로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반복됐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미자가 인사를 했지만 병준은 고개만 끄덕이고 바로 방으로 향했어요.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저녁 준비했는데 갑자기 결정된 거야. 귀찮게 굴지 마. 병준의 차가운 말투에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미자는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앞으로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둘만 남게 된 것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거리감은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자는 잠들기 전에 병준의 옷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병준이 오늘 입고 온 와이셔츠 깃부분에 뭔가 묻어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화장품 자국 같았습니다. 파운데이션인 것 같은 분명히 여성의 화장품이었어요.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셔츠를 코에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평소 병준에게서 맡을 수 없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농염한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미자는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귀가 휴대폰 비밀번호, 변한 태도, 그리고 이 화장품 자국과 향수 냄새까지. 미자는 조용히 셔츠를 빨래통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미자는 다음 날부터 병준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병준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커피를 끓이며 슬쩍슬쩍 남편을 관찰했는데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병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무슨 일로?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 야근이 많아.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병준의 회사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뒷바라지를 해온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말하는 일정들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병준이 출근하고 나서 미자는 집안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어젯밤에 본 화장품 자국과 향수 냄새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자는 용기를 냈어요. 병준의 회사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그랬거든요. 혹시 진짜 정말 바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미자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병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회사 앞에 도착해서 병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회사 앞에 와 있어. 도시락 가져왔거든.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왜? 바쁘다고 했잖아. 그래서 도시락 싸왔지. 잠깐만 나와. 지금은 정말 안 돼. 회의 중이야. 그냥 집에 가 있어. 미자는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오히려 귀찮아하는 투였어요. 그럼 로비에 맡겨둘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정말 바빠서 못 먹을 것 같아. 전화가 끊어진 후 미자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정말 바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로비로 들어갔어요. 낯이 익은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병준은 점심시간에 외출했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전쯤에 나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는데 외출을 했다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미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달 동안의 병준의 행동들이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갑작스런 외근이 생겼어. 저녁도 늦을 것 같아. 미자는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자는 본격적으로 병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언제 집에 오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병준이 동창 만난다며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나섰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병준은 시내 번화가로 향했어요. 미자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병준이 들어간 곳은 동창들이 모일 만한 음식점이 아니라 고급 호텔이었어요. 미자는 호텔 로비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혹시 정말 동창 모임이 호텔에서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미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준이 낯선 여자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준과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어요.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저 여자가 누구지? 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맡았던 향수 냄새가 떠올랐어요. 아마 저 여자의 향수였을 거예요. 병준과 그 여자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병준의 친정이 아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오말선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말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자의 울먹인 얼굴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자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병준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말선은 미자의 말을 들은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미자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담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봤어요. 병준이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요. 말선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쩌자는 거야? 병준이가 이혼하자고 했니? 미자는 당황했어요.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병준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말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예전엔 다 그러고 살았어. 이혼하잔 소리는 안 했으니까 어디 소문내지 말고 눈 감고 귀 닫고 살아.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밖에서 한번 놀고 들어오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해. 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선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살겠어? 애들도 다 컸는데 괜히 소란 피우지 마. 미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실망했어요.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이 그런 일을 했어도 그냥 참으셨나요? 말선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집안이 우선이고 체면이 우선이야. 내가 지금 호들갑 떨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마저 남편 편을 들고 있으니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병주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미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는커녕 계속 울기만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병준이 들어왔습니다. 왔니? 미자가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병준은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미자가 병준을 불렀어요. 이야기 좀 하자. 뭔 이야기? 미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 요즘 뭐하고 다녀? 병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나 알아.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병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가 뭐야?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죄책감 따위는 없는 거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지긋지긋하지. 병준의 말에 미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즐기자. 당신이랑 사는 오랫동안 정말 지긋지긋했어. 미자는 병준의 차가운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매일 집에 오면 잔소리에, 간섭에 정말 숨이 막혔어. 이제는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바람이라고? 나는 이제 진심이야. 그 사람과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미친 건 너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병주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자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울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뭘 위해 살아왔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주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미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을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미자는 문득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만 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미자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한참 그 포스터를 바라봤어요. 노래교실.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미자는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집에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화센터 안내데스크에서 노래교실에 대해 문의하니 마침 오늘 오후 2시에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망설이다가 당장 등록을 했어요. 집에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생각만 들 것 같았거든요. 노래교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15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미자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강사가 미자에게 다가왔어요. 60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자입니다. 저는 이창수라고 해요. 여기서 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는 미자를 빈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사랑했지만을 배워볼 거예요. 다들 아는 노래죠?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수가 트럼펫으로 멜로디를 연주하자 교실 안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어요. 미자는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불러보실까요? 다른 수강생들이 차례대로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분은 잘 부르고 어떤 분은 음정이 조금 불안했지만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미자 씨도 한번 해보세요. 미자는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창수의 격려 어린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좋았거든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노래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와, 정말 잘 부르시네요.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창수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음악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을 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미자는 오랜만에 후련한 기분을 느꼈어요. 집에서의 답답함이 조금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미자 씨, 잠깐만요. 창수가 미자를 불렀어요. 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첫날이시기도 하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커피를 마신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창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네, 좋아요.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 앉아서 창수는 미자에게 음악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재즈 트럼펫 연주자를 꿈꿨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왜 노래교실에 나오게 되셨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요. 창수는 미자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특히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거든요. 미자는 창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이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조금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무기력하기만 했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준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미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작게 흥얼거렸어요. 뭔 노래야? 병준이 물었습니다. 그냥 배운 노래. 배운 노래? 어디서? 노래교실에서. 병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노래교실은 왜? 내가 뭘 하든 상관이야? 미자의 단호한 대답에 병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 후로 미자는 꾸준히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마다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창수와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수는 좋은 경청자였고 미자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정말 음악적 재능이 있으세요.
전문적으로 배워보시는 건 어때요? 이 나이에 뭘 더 배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죠. 창수의 격려에 미자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미자는 창수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 자신의 외로움까지요. 창수는 미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충분히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미자는 창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래교실에 다닌 지 2달이 지나면서 미자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했는데 요즘은 외출 전에 화장도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그런 미자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창수였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창수의 말에 미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미자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창수는 미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자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 공연이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발표회인데 함께 나가보실래요? 저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네, 듀엣으로요. 제가 트럼펫 반주를 하고 미자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미자는 망설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미자 씨 목소리면 충분해요. 그리고 창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창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미자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미자와 창수는 공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곡은 사랑했지만으로 정했어요. 미자가 가장 잘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연습하는 동안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창수는 미자의 음정을 잡아주려고 가까이 서기도 하고, 미자는 창수의 트럼펫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미자 씨와 함께 연주하니까 음악이 더 아름답게 들려요. 저도요. 창수 씨 트럼펫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자신이 창수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병준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요즘 들어 더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오늘은 일찍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노래교실. 매일 노래교실만 다니네. 집안일은 대충 하고. 미자는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 갖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집안일 대충 한다고? 당신이 언제 집안일에 관심이나 가져봤어? 말대꾸하네. 요즘 어디서 배워온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병주는 미자의 변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 텐데 요즘은 대답도 당당했거든요. 다음 날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했어요. 오늘 창수와 마지막 연습을 하기로 했거든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창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왔어요. 괜찮아요. 미자 씨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연습을 시작했는데 미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미자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창수가 미자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미자의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뭐려? 미자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창수의 말에 미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창수 씨도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예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미자 씨, 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혹시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저는 미자 씨를 정말 좋아해요. 단순히 제자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요. 미자는 창수의 고백에 당황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창수 씨, 부담스러우시죠?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창수 씨가 좋아요. 미자의 고백에 창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 기혼자예요. 알아요. 저도 성급하게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자 씨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창수의 따뜻한 말에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요. 저야말로요. 미자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오후 드디어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강당에는 100명 정도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자는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창수가 미자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드디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미자는 더욱 떨렸어요. 하지만 창수가 트럼펫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미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노래와 함께 흘러나왔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미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미자의 노래에 담긴 진심이 전해진 거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게요. 정말 훌륭했어요. 창수가 미자에게 속삭였어요. 미자는 창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을 줄 몰랐어요. 공연이 끝나고 며칠 뒤 미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준이 갑자기 서류 봉투를 들고 와서 식탁 위에 놓은 거예요. 이게 뭐니? 이혼 서류야. 미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혼 서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이제 정리하자. 병준의 차가운 말투에 미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바람을 피워놓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워놓고 이혼하자고?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만난 거야. 서영이와는 정말 행복해. 서영이요? 윤서영.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미자는 그제야 그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윤서영. 자신의 오래된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몰상식하다. 몰상식한 건 너야. 언제까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미자는 병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나?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알겠어.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병주는 미자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어요. 보통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정말, 이런 당신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미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담담하게, 마치 다른 일처럼요. 병주는 그런 미자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할 거니까. 새로 시작? 네, 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그날 밤 미자는 짐을 쌌어요. 대부분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정작 자신을 위한 짐은 얼마 안 되었어요. 다음 날 미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그동안 모아둔 용돈으로 마련했어요. 비좁았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창수에게 이혼 소식을 알렸을 때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요? 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수는 미자의 밝은 모습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래교실 동기인 순이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미자야, 너 남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회사 직원 회식에 그 여자를 데리고 갔다더라. 공식 파트너라고 소개하면서 미자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여자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상하다고? 응, 과거에 다단계 사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너희 남편 명의로 된 적금이랑 보험을 해지했다더라. 미자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말? 응, 내 친구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다들 그 얘기로 난리래. 너희 남편은 아직 모르는 것 같던데. 그날 저녁 미자는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병준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런 일을 당한다니요. 며칠 후 미자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준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미자야.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 서영이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돈을 다 가지고 사라졌어. 내 명의로 된 적금, 보험,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모든 걸 가져갔어. 미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 하지만 대부분 내 명의로 된 거라서 사기 입증이 어렵다더라. 서영이는 이미 해외로 도망갔고 병준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 뭐, 어머니가? 응, 초기 치매래.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야. 미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지만 치매라는 소식은 안타까웠습니다. 미자야. 병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줄 수 없겠니? 제발 부탁이야. 미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미자는 달랐어요. 당연히 안 되지. 미자야, 제발. 당신은 이미 내 인생에서 퇴출당한 사람이야. 난 다시는 그런 봉사 안 해. 미자의 냉철하고 단호한 대답에 병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병준과의 통화가 끝난 후 미자는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창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미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자 씨는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지키다니요. 창수의 말에 미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자 병준이 직접 미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을 열어보니 완전히 초라해진 병준이 서 있었어요. 옷차림도 엉망이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미자야, 왜 왔어? 미자는 병준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미자가 정성스럽게 꾸며놓아서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구나. 아담하지만 편해. 병준은 미자의 집을 둘러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좁은 곳에서 사는 미자를 불쌍하게 여겼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자가 커피를 끓이는 동안 병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여기, 미자가 커피를 내주었어요. 고마워. 미자야, 나 할 말 있으면 하는데 다시 돌아와 달라는 말은 하지 마. 병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런 말 안 할게.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야 그런 감정이 드니? 응. 오랫동안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집안일을 다 하는 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미자는 병준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서영이를 만나면서 너무 신났나 봐.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런데 병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서영이는 처음부터 내 돈만 노렸던 거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그래서 지금에서야 후회하는 거야? 후회야 당연히 하지. 하지만 그보다는 너한테 정말 미안해. 너는 오랜 세월 동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줬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미자는 병준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요. 그리고 엄마 일도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요양원은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영이한테 돈을 다 뺏겨서. 그리고 어머니가 널 정말 많이 찾으셔. 병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했거든요.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네. 정말? 아무래도 며느리였으니까. 다음 날 미자는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말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말서는 미자를 보더니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기억이 나는 듯 했습니다. 미자야? 네, 어머니. 넌 왜 여기 왔어? 병준이는? 병준이가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말서는 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병준이가 바람 피울 때도 너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미자는 놀랐어요. 치매에 걸렸는데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좋은 며느리였는데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말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미안해. 미자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원망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미자야, 병준이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 내 인생을 살아. 미자는 말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미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모든 게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 그래도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 한편이 놓였습니다. 며칠 후 병준이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미자야, 엄마 요양원비 문제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서영이가 담보대출을 받아놔서 복잡해. 변호사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혹시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 미자는 문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언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병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도 알아봐.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날 밤 미자는 창수와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복잡하시겠어요? 네, 조금요. 하지만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미자 씨가 흔들릴까봐 걱정했거든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창수는 미자의 단단해진 모습에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고마워요. 미자는 창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미자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가을 음악회에서 창수와 함께 무대에 서기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듀엣이 아니라 미자의 솔로 무대였습니다. 괜찮을까? 미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웠고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미자는 달랐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도 잘 어울렸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창수가 무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자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과찬이에요. 떨려 죽겠어요. 괜찮아요. 미자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창수의 따뜻한 격려에 미자는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수는 미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가르쳐 준 것 이상으로 새로운 용기를 주었어요. 미자 씨, 리허설 해볼까요?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는 동안 미자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창수의 트럼펫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완벽해요. 이제 본 공연도 문제 없을 거예요. 오후 7시 드디어 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에는 200명 정도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자보다 먼저 무대에 선 다른 출연자들의 공연을 보며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미자 씨, 준비되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설렜습니다. 창수가 무대 한쪽에서 트럼펫을 들고 미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믿음과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미자가 선택한 곡은 나는 나비였어요.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나비처럼 자신도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미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맑고 깊은 음성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창수의 트럼펫 연주가 어우러지면서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미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절망했던 순간,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았던 시간, 그리고 노래교실에서 창수를 만나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과정까지요. 그 모든 감정이 노래에 녹아들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미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비꽃을 찾아서 날아가네.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미자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브라보! 누군가 외쳤고 다른 관객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미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도, 이런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는 것도요. 창수가 다가와서 미자의 손을 잡고 함께 인사를 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최고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많은 사람들이 미자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다음에 또 들을 수 있을까요? 미자는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창수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창수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미자 씨 안에 이미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미자는 창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미자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있었고 새로운 꿈이 있었어요. 창수 씨, 저 다음 달에 시니어 합창단 오디션을 받아보려고 해요.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창수는 미자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어요. 처음 노래교실에 왔을 때의 위축되고 슬픈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 밤 미자는 작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휴대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공연 어땠어요? 다음에는 저희도 보러 갈게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신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자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미자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미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6살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미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서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합창단 오디션 준비도 해야 하고 창수와 함께 새로운 곡도 연습해야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지만 모든 게 기대되었어요. 그렇게 미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날아오르는 나비 같은 삶이었어요.